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2023년 새해 돈을 저금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게 개인적인 문의를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도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인사를 조금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십니다.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이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1,000만 원 미만은 예금을 해서 모으셔라.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모였을 때 투자를 고민을 하셔라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00만 원 미만의 돈이 값어치가 없다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1,000만 원 미만은 내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조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나의 시간과 스트레스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서 10% 수익을 얻으나 8% 수익을 얻으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돈은 2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2%의 수익률을 더 벌거나 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금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만 원에 불과하다면 저는 1,000만 원까지는 그냥 예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금 손실이 안 나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1%, 2%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은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0만 원에 10%는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까지는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에서 2%든 3%든 5%든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2023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인데요. 저는 이거는 목표 수익률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싶겠지만 우리에겐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 수익률이 나는 원금 손실 없이 5에서 6%다 라고 하시면 저는 채권에 투자하셔라 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원금 손실이 조금 있어도 좋으니까 10에서 20% 수익을 얻길 희망한다 라고 하면 위험하지만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셔라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는 반드시 개인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목표 수익률에 맞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음에도 너는 그러면 2023년에 어디에 투자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자 소득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배당주나 수익형 부동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캐피털 게인에 대한 소득보다는 돈을 투자하고 꾸준히 이자나 사업 소득을 벌어들이는 인컴 게인에 대한 수요가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르구나. 저도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저보다 더 젊은 10대 후반이나 20대 분들은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돈을 왜 모아야 하나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제게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끔. 저는 이러면 돈을 왜 모아야 되냐라고 하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특히 10대 후반이나 20대 분들은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10년 뒤에 하고 싶은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또래 주변 친구들만 봐도 20살 때 하고 싶은 것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 내가 돈이 없으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게 돈을 왜 모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행복 아닌가요? 이렇게 또 역으로 제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 하고 싶은 게 돈이 꼭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현재 내가 정말 죽을 듯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번 돈을 100% 좋아하는 것에 써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목숨 걸 정도로 좋지 않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10년 뒤나 20년 뒤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조금은 모아두셔라 라는 게 저의 의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2023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라고 제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과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이야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거품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정말 202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냐 라고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저는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굳이 지역의 차이뿐만 아니라 평수의 차이, 이용 목적의 차이도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주소형, 원룸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될 거다.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많이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거용도 시세 차익형, 특히 대형 평수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 센터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던 몇몇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좋게 보고 있는 미래 기술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영상을 올리면서 그 말미에 생각보다 메타버스 대중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남겼더니 그걸 보신 제 구독자분이 그러면 메타버스 말고 너는 좋게 보는 기술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제 답은 전기차나 2차전지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기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음성 인식을 조금 꼽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관찰했을 때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은 몇몇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계시지만 이게 너무 귀찮다거나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조금 불안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성인식, 빅스비나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아서 미래에 좀 더 많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성인식 기술이 AI 채팅과 만나면 시너지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PC에 앉아서 네이버나 구글에 정보를 검색하듯이 음성인식으로 채팅 AI와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리스키한 투자를 일정 부분은 이 음성인식 서비스 개발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은 따라하지 않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제게 질문 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2023년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고요. 다음에도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